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생방송 패대기쇼. 자, 오늘도 김학일 외교국방연구소 연구위원, 이익규 전 대전 서구의회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패대기쇼. 이번 주제는 지금 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대위 대표가 안철수만 빼고 다 들어와라 라는 말 한마디에 이제 국민의당이 아주 야권 연대에 지금 아주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자, 어제도 안철수 대표가 노원 자기 지역 출마를 선언하는 그 시간에 2시에 또 김한길 선거대책위원장은 또 기자회견을 해서 뭔가 부적함이 나오는, 뭔가 좀 안 맞는 듯한, 자, 이런 모양새를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줬는데, 자, 그렇다면은 제3지대에서 제3당의 역할을 기치를 부르짖고 나온 안철수 대표는 야권이 연대하면 안 되겠죠. 왜? 본인의 정치 생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밑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김한길 선대위원장이나 또 천정배 공동대표나 이런 분들은 뭔가 수도권에서라도 야권이 뭔가 좀 하나가 돼서 연대가 돼서 새누리당 과반을 저지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 김한길 상임 선거대책위원장도 김종인 대표에게 진정성 있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나올 때의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친노 패권 정치 청산을 지금 부르짖었는데, 과연 오늘은 그 지금 야권이 사실상 뭐 통합은 뭐 사실상 어려운 얘기고, 연대라도 후보자든 간에 누구든 간에 소극적 연대는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 의원님. 예. 이 통상 이제 야권은 선거 때만 되면은 아무튼 뭔가 우리가 둘이 좀 합해서 힘을 합해서 여권과 여권에 대항하자, 쉽게 얘기하면 짜고 댐비자, 예. 이런 게 늘 해마다 선거 때마다 있었는데, 이게 과연 옳은 건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거기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게 대화 타협과 뭐 협상 내지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표출된 것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뭐 늘 있는 것들이 살아있는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를 생물이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느냐, 이건 민주주의의 뭐 정통적인 그 정치 운영 방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그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거야.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런 연대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본다면 이번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그렇게 보십니까, 의장님도? 그렇죠. 김종인 대표가 툭 던진 말 한마디요.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국민의당은 막 내부가 막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김한길 대표는 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해놓으면서 안철수 대표와의 거리가 좀 멀어지는, 생각과 틀린 점을 지금 한 거죠.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수도권에서의 만약에 연대가 안 이루어진다면 물론 그 많은 숫자가 새누리당이 이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연대, 지금의 국민의당에서 지금 제일 아쉽게 지금 하는 분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지금 아쉬운 거지, 나머지 16명에 대한 거는 호남권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아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이혼한 지 얼마 됐다고 금방 내 또 다시 합치자고 그럽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날도 여기에 이렇게 김종인 대표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아무도 말을 않고 그냥 꿍 하고 있는데 가고 싶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 천정배 의원도 거기에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17명이 가만히 보면 17명 중에 13분은 이미 더민주당에서 탈락된 분들이요. 이분들이 가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 아마 연합이나 어떤 하나의 조직으로는 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의 그 국민의당은 사실 양당 거하게 양당 체제를 좀 허물자고 하는 취지에서 탄생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번 선거에서는 독자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새누리당이 왜 국민의당 때문에 어부지리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각자가 우리가 예전에 사자 필승론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삼자 필승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 국민의당이 야권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야권표만 가져간다고 생각을 저는 하질 않습니다. 여권표도 가져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각자가 실력으로 겨뤄서 한번 이번만큼은 진검승부를 해서 한번 우열을 가려보자. 그러면은 결과가 새누리당이 압승이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그는 국민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이거 지금 뭐 그 말씀도 저 좀 이따 해보겠는데 사실은 이번 선거를 잘 봐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더민주당의 대표의 정체성으로 맞느냐, 이 사람을 인정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더민주당의 정체성이 맞는 대표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지금 더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참 기가 막힌 연출과 각본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준비된 수순대로 각본에 의한 연출을 기가 막히게 하고, 지금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더민주당의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이건 대리인자 배우인 거예요. 배우. 임시사장. 임시사장도 사장도 아니에요. 바지도 아니에요. 대리인, 그냥 대리인의 배우예요, 배우. 어떤 문재인과 그 이외의 친노 그룹에 있는 어떤 분들이 전략적인 아주 책사들이 만들어 놓은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바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전체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지금. 그리고 이분의 실체, 이분의 정체성이 뭐냐,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 새누리당의 이중대라고 얘기하는 새누리당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새누리당 50대 국부위에 참여해가지고, 국부위에 어떤 사람들이 국부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대부분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디어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인이라고요. 그러면 광주나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것들의 최고의 두뇌는 실제는 김종인이고 나머지들은 움직이는 손발이 됐던 거예요. 그렇더라면은 광주의 원흉과 광주의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김종인이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네. 그래, 그 사람이, 그 양반이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오고 해가지고 끝까지는 YS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렇고 박근혜 정권까지 와서 이분이 최고의 브레인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쪽 배에 탔다고 임시선장으로 왔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가겠냐고요. 실제는 이 배는 새누리로 가는 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 배는 새누리로 가는. 근데 아무튼 지지는 몰락해가는 더불어민주당을 살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거기는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급박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친노나 그 사람들 얼마나 급박하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건데, 실제는 모든 지금까지 야권의 정당성이나 진정성이나 역사성이나 모든 역사를 사그리 무시하는 행위예요. 지금 이 양반이 대표를 가고 여기서 칼질을 하고 문희상이나 유인태나 이런 분들까지도,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을 칼질을 하고
컷업을 시키고 뭐를 해도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은 이건 각본이다야. 이런 것들은 이건 그래 너 잘하는구나 한번 적을 이용해 뭐 적을 이용해 가지고 차도살인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런 거지만 그거 역시 잔꾀에 불과해 가지고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과연 그 잔꾀에 넘어갈 것이냐. 친노가 이 선거를 끝나면은 김종인은 몰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그거 그 말대로 되려는지 한번 보자.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야권이라는 그러니까 그 역사 60년 야권 사회 야당 사회 이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니 일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네. 뭐예요? 그러니까 3당 이 야권 연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서도 안 되고 못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당 있어야 된다. 예. 추경. 그리고 이게 이제 김한길 대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한길 대표가 그러면은 거기에 패권 정리하고 진정성을 보여라. 그렇죠. 이렇다면 실제 야권 연대가 일어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국민의당 후보들을 다 보존시켜주고 나머지가 이쪽 개헌저지선이라는 것들이 명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개헌저지선을 명분으로 삼는다 하면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둘이 합해지면은 무조건 이걸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자기네들 본인들이 한다 하면 국민의당은 다급한 것은 국민의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은 다 죽고 국민의당 후보들을 다 살려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건 개헌저지선에 의한 다급함이 그 발로라 해가지고 이건 그렇다 하면은 안철수나 우리 저 김한길 그 대표 이 양반도 사실은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때 되면 야권 연대가 일어난다.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저런 각도가 아니라 이미 김종인 대표가 이 더불어민주당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친노래는 사람들이 아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고개 숙이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죠. 지금 김종인 대표는 이미 너무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판세는 김종인 대표에게로 다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에 있는 그 친노들이 아니고 친문이 아니라 친문마저도 지금 잘 들어오려고 생각을 잘 못할 정도까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말 한마디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국민의당을 그냥 막 휘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김종인 대표가 과거 거는 둘째 문제고 지금 현재 그분이 비례대표제 사선을 하면서 올라오면서 일어난 거를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큰 뜻을 가지고 온 거지 와서 뭐 월급쟁이 사장이다 뭐 그냥 뭐 잠깐 왔던 바지 사장이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전 왜 이번에 칼질하는 거를 오늘 날짜는 이제 오늘 나오는 걸 보면은 알겠지만은 오늘의 컷오프 되는 걸 보면은 분명하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김종인 대표는 지금 뭐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공천 작업이 이제 우리가 3월 24, 25일 후보 등록이니까 그 전에 끝나야 되겠죠. 그러면은 불과 열흘 남짓밖에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작업이 끝나면은 공천이 끝나면은 이분도 지금의 위치하고는 또 다릅니다. 뭐 당을 장악했다 이거 끝나면은 누가 갑니까? 다시 4.13 선거가 끝나면은 원점으로 다시 패가 다시 문재인이 다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까 우리 김 의원 얘기하는 대로 나는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이 사태를 보고 저도 10,000원짜리 당원이에요. 당원인데 아직까지는 10,000원짜리 당원인데 저는 진짜 모멸감을 느끼고 있어요. 당원 입장에서. 당원 입장에서는 진짜 모멸감을 느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야당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벌여내는지 나는 도대체가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통 야당이라는 사람이 야당들이라는 전체가 정체성과 대표성이 제대로도 없는 그런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들도 참 망연자실할 따름이고 또 이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잘못한 그분들의 저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래요. 이해찬 총리 정도를 날려버린다던가 이래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그거는 친도에서도 주장 나왔지 않습니까?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 해가지고 진짜
친노를 이번에 컷오프에서 싹 날린다든가 그랬을 때까지도 이게 저는 이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각본을 쓴 사람들도 날려버린다든가 라고 했을 때 진정성은 있는 거예요. 그건 각본이 아니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각본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분은 배우고 대립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분도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야권에는 대통령 후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박원순도 있고. 아, 그거야 예. 뭐 정치적 술. 아니 그러니까요. 누구도 수사죠, 있고 이렇게 뭐 하는데 대권 후보가 안 보인다는, 그러면 누가 저기를 될까요? 예를 들어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권 후보가 있을 거라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대권 후보 저도 짐작은 좀 가는데 그 대권 후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야권 연대를 이야기하다가 참 다른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데요. 이게 야권 연대가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솔직하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본인은 국민의당은 그냥 마이웨이 해야겠다. 자기가 본대로 그냥 가겠다. 절대 없다. 그것은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호남권에 호남의 28석을 다 차지하는 것을 보고서는 자기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인은 뭐라 그래도 아마 국회의원의 원내교섭단체를 넘는 것을 보고서는 강하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결국은 이제 보겠습니다. 호남 자민련권이 지금 이제 돼 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의 광진갑인가요? 그 광진 지역구에서도 2, 3위로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3위. 본인이 가장 지금 시급하다고 하니까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 막 내가 그런 비굴한 사람이 아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역 의원이 수도권에 몇 명 안 돼요. 최원식 대변인 뭐 몇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국민의당 예비 후보들 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아니요, 이게 지금 그 국민의당을 가만히 잘 보면 안철수의 사당이냐 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사실은 안철수 현상에 의해서 안철수 때문에 일어난 이 지금 뭐 철수를 몇 번 하고 뭐 한 것도 실제 그 안철수 개인에 대한 지지, 그리고 안철수 개인에 대한 철학 내지는 그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한 현상이 일어나서 철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가 결국적으로는 다시 독립한 이 국민의당이거든요. 실제 이 당은 개인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의도됐던 것들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그 사람이 생각했던 이상, 그것을 완성시켜주는 것들이 맞는 거예요. 이 자체는.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나 호남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저번에도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안철수가 살았고 그 당이 성공했을 것이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철수하지 않고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독자적으로 갔으면 많이 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다시 들어갔더니 역시 똑같다. 그래가지고 연대를 해본들 이런저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어떤 그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다치는 것들, 새로운 정치라는 걸 할 수가 없겠구나. 근데 이분이 개인적인 욕심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계속 안철수 의원이 했던 것들은 처음서부터는 봉사정신, V3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무료로 보급해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로 몰아준, 그래서 지금의 안철수가 있듯이 이 양반의 생각을 그러니까 완성시켜줄 수 있도록 모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밀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밀어줘야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연대는 없다라는 거, 독자적으로 네. 지금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잠깐 겁니다. 예. 지금 김한길 대표가 왜 저렇게 자꾸 밑에서는 연대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저걸 자꾸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 보면은 4%에서 6%, 8% 차이에 난 사람들이 50명이랍니다. 50석이 4%에서 8% 차이로 이기고 지고 한 것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지금 현재 야권에서 밑에 부분에서, 위에서는 당대당은 통합을 안 해더라도
밑에서 후보자들끼리 합의해갖고 하는 거를 뭐 그거야. 하자는 얘기예요. 뭐 그거야 뭐 그거를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근데 후보 이제 봐봐요. 많이 그렇기 해요. 때문에 김한길 대표가 저렇게 자꾸 주장하는 원인은 그렇게 4%부터 8% 차이가 나는 것이 그렇게 한 50석이 된다면 이런 것이 합의가 안 될 때는 다 일련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한길 후보가 자꾸 우는 이유가 그걸 우는 거예요. 맞아요. 야권도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형태로 가가지고 개헌 저지선이 무너졌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 상황이라는 것들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정부가 예. 일어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봤을 때는 장기 집권의 그 그런 그 술책에 우리 스스로 분열로 인해서